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파일 I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처리하고 또 처리된 결과를 이렇게 쓰는, 라이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11강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습을 하지 않고 이제 이론 위주로 실습을 할 거니까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예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컴퓨터를 켜놓고 이렇게 해보면서 따라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정보를 입력받고 출력받는 방법은 표준 입출력 장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키보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표준 출력 장치라는 것은 모니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인풋 함수를 사용하여서 임의의 정보를 입력받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처리하고 또 그 결과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여서 모니터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살펴보고 그 자료들은 다 변수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변수에 저장된 이 자료들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결과를 사용하거나 할 때는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값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그죠? 그런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결과 같은 이 자료들을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 쓴다면 언제든지 그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참조할 수 있고 편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뭔가 처리를 하고 또 결과를 다시 파일에다가 라이팅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오고 인풋에 해당되는 거, 또 이렇게 프린트는 모니터에 출력하는 건데 또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여서 파일에 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자료를 읽어올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함수가 있고요. 또 처리한 결과 변수죠. 그죠? 이 변수. 변수에 저장된 결과를 뭐 우리가 물론 문자열을 이용해서 바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라이팅 할 수도 있고 이 변수의 값을 이렇게 라이팅하는 방법. 라이트랑 라이트 라인스. 리드 할 때는 리드, 리드 라인, 리드 라인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할 그 파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파일은 이 그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저장하면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 빠져나오거나 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파일의 끝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마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파일 자체적으로 end of 파일이라는 마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파일에 우리가 입출력 동작이 발생한다면 임의의 위치, 이 위치를 알려주는 포인터 개념인데 포지션 인디케이터라고 그죠? 이 위치 표시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읽었는지, 어느 위치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은 엔드 오브 파일도 있고 이 마커도 있구나, 위치 표시자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일에는요, 텍스트 파일과 이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너리 파일은 이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즉 0101 이런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다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리드했을 때 읽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파일들은 다 이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좀 전에 봤던 리드 함수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진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진 데이터, 이런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파일 출력의 기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다음의 세 단계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고요. 그 다음에 그 열어놓은 이 자료에다가 뭔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쓰는 과정,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처리하고 뭔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닫아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열기, 파일을 여는 과정에서는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열 수가 있고요. 또 열 때는 우리가 이 파일을 읽을 건지, 자료가 있는 자료를 읽을 건지, 아니면 비어있는 자료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불려와서 추가로 쓸 건지, 쓰기인지 모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식에 보시면 open 함수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명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쌍따옴표를 붙여줍니다. 문자열로요. R이라고 적으면 이 파일을 R 모드로 열겠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처리한 결과를 우리는 역시 왼쪽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쓰고 이 변수는 객체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R이라는 것은 읽기고요. 그래서 기존에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읽을 때 이렇게 R 모드로 이 형식을 사용해서 변수에 가지고 오면 되고, 만약에 나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처리한 결과를 라이팅 하겠다. 그러면 W로 가지고 오고 이 파일명은 기존에 있는 거면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지? 아니면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W를 쓰시면요. 비어있는 파일을. 자, 이렇게 오픈해서 쓸 때는 W라는 모드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라는 모드도 있죠. A는 추가, append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모드인데 여기에 텍스트의 경우에는 RT, WT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T는 생략 가능합니다. 디폴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가 텍스트 파일이고요. 만약에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RB, WB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에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프로그램 이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서 변수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그 함수가 좀 전에 보았던 read 함수, 뭐 read line, read lines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처리한 결과를 또 이 파일에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read, write 함수입니다. read가 아니라 write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점 write, 변수점 이렇게 read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읽거나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close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닫아 주어야지만 꼭 되고, 만약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한다면 우리 앞에서 그 위치 그 포인터가 있었죠.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그죠. 그래서 파일이 만약에 이렇게 대용량의 파일 100줄이다 이렇게 있다면 오픈해서 내가 이만큼을 썼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데 닫아버리고 다시 열면 항상 처음부터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클로즈를 하지 않고 이 파일을 다시 이렇게 열어서 작업을 하면 여기부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현재 작업한 이 중간 결과를 이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지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클로즈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열면 여기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 표준 입력 장치로 입력을 했잖아. 인풋 함수로. 그죠? 그런데 지금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는 이제 오픈을 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read나 readline이나 readlines 함수를 사용해서 읽고 뭔가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고 이제 결과는 우리가 그 표준 출력 장치로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결과를 당연히 write 함수를 써서 파일에다가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는요. 파일 전체를 읽어오는 함수고 괄호 안에 숫자를 주면 몇 바이트만 읽어올 때 문자열로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오면 항상 문자열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수는 이렇게 하면 이 변수는 항상 문자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 read line은 당연히 한 줄씩 읽고요. read line 뒤에 s를 붙이면 파일 전체를 읽어서 리스트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쉘을 열어가지고 뉴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따라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텍스트 파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서는요, 이 파일에 뉴 파일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할 때 그냥 우리가 세이브하면 디폴트가 이 파이썬 파일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이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니면 메모장에서 열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의 텍스트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 가지고 역시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참을 깔아서 혹시 쓰시면 파이참에서도 이 new 해서 파일 만들 때 이렇게 확장자명을 텍스트 주시면 이 텍스트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텍스트 파일이 준비되었을 때 데이터 리드 함수, 리드 라인 함수, 리드 라인스 함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봐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때는 오픈입니다. 그죠? 자, 여기 순서도 보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좀 전에 봤던 이 형식으로 텍스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R로 읽기 위해서 얘는 열겠다. 그래서 변수는이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점을 붙여서 이제 이 자료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read 함수를 사용해서 읽으면 여기 왼쪽 변수에다가 저장해 보면요. 얘는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자체를 여기에 넣어서 출력을 해도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읽어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고 그냥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시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이 세 단계로 자 하면 이거는 문자열인데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서 지금 이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이 소스 코드 있죠? .py라는 이 소스 코드랑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처리가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경로가 다른 위치에 이 텍스트 파일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 경로를 절대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OS 자, import OS 이렇게 하시고요. OS 모듈에서 os.get chwd 하면은 그저 current working director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인지를 get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 위치로 이 txt 파일을 옮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저장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리드 안에 숫자를 주면 어떻게? 6개의 바이트만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6개만 가지고 오면 이렇게만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 해보면 이 문자열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읽어요. read 현재의 이 파일을 in 언더바 이 파일을 다시 읽어보면 이때의 이 read는 네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1
파이썬 프로그래밍 2 이렇게 읽었죠? 그럼 6바이트만 읽어버리면 그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 위치 포인터는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으면 여기서부터 읽힌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이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리드의 그 몇 개의 n 바이트 해서 이렇게 몇 개를 지정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다음은 read line입니다. 자, read line 함수는 어떻게? 라인 하나의 라인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우리가 엔터키로 구분을 해 놓았죠. 이 문장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 라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엔터키로.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 보면 빈 파일에 오픈을 하고 이 자료의 리드 라인으로 읽으면 한 줄만 가지고 오는 게 리드 라인입니다. 그럼 모든 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리드 라인 함수로 네, 좀 전과 같이 모두 리드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 리드 라인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다 읽으려면 당연히 반복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10줄이면 10번 반복, 100줄이면 100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네,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 이 자료를 이 오픈을 하고 이렇게 인파일로 가지고 오고 inFile.readLine 이거를 세 줄이니까 세 번 하겠다는 건데 실제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이 몇 줄인지 모르니까 while true 해서 계속 읽으면 되겠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계속 읽고 쓰고 읽고 쓰고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언젠가 그만 읽어야 되겠죠. 언제 그만 읽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거는 빈 문자, 널 문자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널로.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널이라고 했죠. 아스키 코드 널 0의 값입니다. 아스키 코드. 그 값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빈칸, 엔터 이런 거 다 코드로, 그죠? 아스키 코드의 값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이진수로 변환되어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in 언더바 파일이, in 언더바 str이라는 이 변수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없으면 이렇게 이제 while true를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리드 라인즈 함수를 살펴봐야 되겠죠. 리드 라인즈 함수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자료들은 리스트로 보통 저장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 있는 이 텍스트 파일에는 지금과 같이 문자들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30, 40, 50 이렇게 숫자들로만 많은 숫자가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형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사람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초이라는 사람은 이런 점수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텍스트 파일 안에 이런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들을 리스트 정보로 가지고 와서 그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라인별로 구분을 해서 리스트 정보를 가지고 오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처리는 우리가 앞에서 그때까지 했던 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라인즈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면 이 자료를 빈 파일로 열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인즈로 인리스트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변수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쓰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보세요. 리스트로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또 한 줄씩 좀 전에 우리가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1, 2, 3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줄씩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별로 여기 라인이니까 라인인데 리스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 안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고 엔터 쳤죠. 그래서 이 엔터가 역슬래시 n이라는 이 아스키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스케이프 문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문자 열로 표시되어 있죠? 각각은.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read lines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리드 라인즈의 인리스트에서 하나씩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리스트가 세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이니까 여기에서 in 언더바 str로 가지고 오면 한 개 한 개씩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출력하고 근데 앞에서 여기 역슬래시 n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슬래시 n 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줄 넘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를 다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역슬래시 n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엔드 구분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쓰든지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도 썼어요.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거 기억나시죠? 스트립 함수. 그래서 in 언더바 str을 가지고 이거에서 .r 스트립으로 해서 하면 오른쪽에 있는 공백 문자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고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얘는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파일을 이렇게 모장해서 저장할 때 보면 UTF 파일 다시로 파일형 UTF 파일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저장된 경우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서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글을 지금 영문만 되어 있는데 한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파일을 읽을 때 애초에 열 때 이런 옵션을 주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이 뭐냐면 키워드가 엔코딩이고 엔코딩은 이렇게 UTF-8로 읽겠다. 이 파일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파일 엔코딩 할 때 그 엔코딩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UTF-8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죠? 자,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들은 다 아스키 코드로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영어잖아. 그죠? 영어랑 그다음에 숫자 이거를 이제 표준으로 정하고 쓰고 있는데 얘는 7바이트가 기본이에다가 확장해서 1바이트 확장해서 지금 8바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스키 코드는 8비트요. 8비트니까 1바이트죠. 그죠? 그런데 꼭에 문자를요. 1바이트를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유니코드라고 2바이트짜리가 있거든요. 1바이트는 아스키 코드, 나머지 1바이트는 각국의 언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2바이트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어떤 언어의 경우에 영어는 1바이트지만 한글은 2바이트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하나도 1바이트로 저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UTF라는 이 유니코드를 트랜스폼 포맷 이 형식을 취해서 1바이트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바이트짜리를 이렇게 UTF-8이라는 8비트로 1바이트로 엔코딩이라는 것은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엔코딩해서 암호화한다는 거잖아. 그죠? 2바이트짜리를 1바이트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쓸 때는 이런 엔코딩 옵션을 주어서 처리를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도 write 함수하고 write lines 함수라는 걸 가지고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write 함수는 문자열이고 그다음 write lines는 문자열 리스트를 이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먼저 write 함수로 쓰는 법을 한번 살펴보면 자, write 함수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파일을 처리하는 것은 열고 쓰고 닫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 때 이제 우리는 W 모드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는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할 수 있어요. read를 하거나 W를 하거나. 자, 이 파일이 있었다면 새로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아니면 그저 없었으면 그냥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글을 쓰고 싶으면 역시 여기도 옵션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리하는데 while true로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인풋을 계속 하는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서 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똑같이
맞죠? 형식은 out 언더바 파일 점 write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입력받은 이 문자열을 여기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 파일은 뭐냐 하면 out 파일, 이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자, 좀 전에 우리가 파일명 in 파일이었다 그죠? in 파일에다가 read를 할 때는요. 이거는 읽어와서 어딘가에다가 저장해서 처리했고 얘는 읽고 나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반환값이 있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해서 썼고 write 함수는 파일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파일에다가 만들어서. 얘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변수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out 파일 점 write이고 이 문자열 입력받은 이 값들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닫고 난 다음에 닫아야지만 여기에 이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output 텍스트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이 깨지는 경우에는 이걸 안 쓰는 경우에는 한글이 이렇게 깨져서 보일 거고요. 자, 이렇게 while true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입력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exit을 넣어서 브레이크를 했고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역슬래시 n까지 write를 안 하면 계속 붙여져서 보이겠죠? 그래서 hello 하고 everyone, 파팅 이렇게 다 붙여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고 한 줄 띄고 한 줄 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입력받고 역슬래시 n이라는 여기에 문자를 바로 바로 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로부터 파일 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저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이 파일에다가 이 output to.txt에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예요. 한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죠? 라이팅을 용도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리스트를 write lines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리스트 하나하나를 여기에다가 쓰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역슬래시 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줄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여기 역슬래시 n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리스트 정보에 역슬래시 n이라는 걸 문자열 안에 포함시키진 않잖아. 그죠?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오픈하고 그죠? 라이팅 용도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쓸 때 좀 전에 어떻게 썼어요? 두 줄에 걸쳐서 썼죠?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얘도 이 문자열 넣고 역슬래시 n도 넣고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아니면 이 문자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 리스트 하나하나를 저장할 때 이 str 언더바 리스트에다가 역슬래시 n을 조인시키겠다. 이게 조인 함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앞에 있는 문자열을 조인하겠다. 어디에? 여기에는 리스트 이름. 그죠? 이 리스트 이름에다가 얘를 조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리스트 점 뭐 이렇게 해도 많이 썼지만 얘는 문자열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는 문자열에다가 조인시킬 수 점 함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이 문자열을 이 리스트에 조인시킬 때 사용하는 함수가 조인 함수예요. 그래서 라이팅 할 때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문자열 조작 함수가 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조인 함수가. 자, 그 다음에 어펜드를 써서 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 이 문자열을 여기에다가 그죠? 어펜드 하고 있죠? A로 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다면 그죠? 여기 어펜드로 연다면 W로 열면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어펜드로 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두 줄을 띄워 봤습니다. 이 문자열 안에 역슬래시 n 두 개에서 두 줄 띄고 이 옵션은 여기에 그렇게 이어서 씁니다. 라는 이 텍스트를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을 한번 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너리 파일은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비트 단위로 의미가 있는 그런 파일이다. 즉 0,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0, 1로 변환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물론 텍스트 파일도 그렇게 변환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건 다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바이너리 파일을 처리할 때는 모드를 RB, WB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바이너리 파일 읽고 쓰는 방법은 이 코드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페.jpg 그림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이 고흐의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일단 읽고요. 그죠? RB로 읽어야 되겠죠. 바이너리로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그림을 하나 복사를 하려고 해요. 물론 윈도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 만들어지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리드를 해서 이거를 써야 되겠죠. 파일에다가. 그래서 쓸 파일을 하나 또 열어주셔야 돼요. copy.jpg로 이렇게 여기다가 라이팅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하고 라이팅 할 파일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사할 이 파일을 열어주고요. 빈 언더바 파일에다가 열어 놓았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읽어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읽어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카페.jpg는 즉 이진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이너리로 다 바이너리 이진 코드로 보이고 지금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거 0101 이렇게 표현되면 너무나 기니까 16진수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료 하나는 다 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write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copy 언더바 파일에다가 그래서 copy 언더바 파일 점 write를 하고 여기에서 읽은 자료를 이렇게 write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확인해 보시면 이 copy.jpg가 생겨 있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은 게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이너리도 접근을 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오픈, 그죠? 또 파일을 처리하고 읽고 쓰고 그 다음에 클로즈하고 그죠? 그래서 또 읽을 때도 옵션 똑같습니다. 그죠? RB와 WB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예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필요하신 경우에 이 코드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과제가 하나 나가기 때문에 실습 수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각자가 앞에 예제를 한 번씩 따라보면서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